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WF의 큰 그림, 특히 인프라 쪽을 들여다봤잖아요. 디핀이나 은행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같은 거요. 오늘은 여기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거물, 레리 핑크의 연설과 파이코인 설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철학이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스템이 왜 흔들리는지, 신뢰의 위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새로운 질서는 어떤 모습일지 그 청사진을 보고요. 또 이 변화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목표는 같은 세력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기술적 설계도, 즉 통합 경제 스택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WEF가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선택을 짚어보고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4차 산업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2026년 1월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클라우스 슈밥의 뒤를 이어서 WEF의 새로운 얼굴이 된 레리 핑크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성장은 하는데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끝이라는 겁니다. 다보스가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정말 뼈아픈 고백이었던 거죠. 보시면 이게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라는 게 딱 보이죠. WEF라는 조직의 운영체제, OS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과거 클라우스 슈밥 시대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거시경제만 이야기하는 좀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제 레리 핑크의 시대는 달라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뭘 느끼는지 체감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겠다는 거죠. 레리 핑크가 던진 경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스템에 대한 불신. 성장의 과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 AI로 인한 불평등 심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AI가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AI 모델이나 인프라를 가진 소수에게만 쏠릴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보스의 고립. 맨날 그 높은 산 위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디트로이트나 자카르타처럼 진짜 사람들이 사는 현장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고요. 자, 그럼 좋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무너지는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그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레리 핑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해답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 만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까지 이 모든 것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이라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명한 장부에 다 올려버리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드는 엄청난 혁명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이 구세력, 오른쪽이 신세력이에요. 권력의 기반이 예전에는 몇몇이서 비밀스럽게 정하는 밀실협의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뜯어볼 수 있는 온체인 코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통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RWA를 통해 유동성을 직접 컨트롤하는 방식으로요. 이건 데이터를 소수가 독점하던 웹 2.0, 일종의 디지털 봉건주의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전환 앞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두 축이죠.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방법은 다른데 가리키는 목표는 놀랍도록 똑같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레리 핑크는 개혁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수리해서 쓰자는 거죠. 포용적 성장, 이게 그의 키워드입니다. 반면에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인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은 혁명을 외칩니다. 낡고 썩은 정치 시스템은 고쳐 쓸 게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탈출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법은 달라도 이 두 거물이 똑같이 동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더 이상 사람을 믿기 말자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이나 선의 같은 건 믿을 게 못 되니까 대신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코드를 신뢰의 기반으로 삼자는 거죠. 믿지 말고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세상이죠? AI가 가치를 만들면 투명한 코드가 그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시스템. 설계도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한 거야? 말은 좋은데 실체가 있냐는 거죠. 실제 경제가 돌아가려면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이게 봇인지 진짜 사람인지 가려내는 신원. 둘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자본의 금고. 셋째, AI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연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 시스템.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요? 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월드코인. 홍채 인식으로 인간 증명은 정말 잘하죠. 근데 AI가 일할 작업장, 즉 노드나 연산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아카시나 렌더 같은 프로젝트는 분산 컴퓨팅 능력은 정말 강력한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진짜 사람한테 나눠줄 방법, 즉 인간 증명이나 결제 시스템이 약하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 기능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는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파이가 설계한 통합 스택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1단계에서 KYC로 진짜 인간만 딱 걸러내고요. 2단계, 전 세계에 깔린 수많은 노드들이 AI가 일할 작업장이 됩니다. 3단계, 여기서 만들어진 가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개인의 금고, 즉 비수탁 직업으로 들어가고 4단계, 투명한 결제 배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산되는 겁니다. 1, 2, 3, 4단계가 하나의 기계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어때요? 레리 핑크나 피터 틸이 말하던 그 이상적인 시스템의 기술적인 설계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집니다. 도대체 WEF의 어젠다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와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웨프 어젠다는 그냥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 점잖은 토론회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무너지기 직전인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경제 운영 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표준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실질적인 이익 분배. 둘째, 중앙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숫자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750만 명. 이게 뭘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KYC, 즉 신원 인증을 마친 사용자 수입니다. 이건 그냥 유저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규제까지 준수하는 거대한 준비된 군단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죠. 이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레리 핑크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보세요. 첫째, 보통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신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 스펙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고 초저전력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대규모 KYC 인프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죠. 이건 뭐 마치 한쪽이 문제를 내고 다른 한쪽이 정답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부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보세요. 레리 핑크는 문제를 제기했죠. AI 수익이 소수에게 쏠리면 시스템은 무너진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졌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해답을 만들었죠. 중앙 플랫폼이 독점하던 가치를 개인이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에 인간 지분을 심어서 가치를 직접 포착하고 분배하는 밸류 캡처라는 기술적 해법을 완성했습니다. 문제 제기와 기술적 해법, 완벽한 한 쌍. 바로 이겁니다.
레리 핑크는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당위성을 세상에 설파했습니다. 시스템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요. 반면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어떻게, how 그 신뢰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인프라를 지난 몇 년간 조용히 만들어 왔습니다. 한 명은 위대한 질문을 던졌고 다른 한 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코드로 써내려 간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중앙화된 권력이 아니라 투명한 코드 위에서 나라는 개인의 주권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분배받는 바로 우리 개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AI가 일하고 인간이 소유하는 시대. 레리 핑크가 설계하는 새로운 세상의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 즉 투명성, 접근성, 분배, 신원증명,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바로 파일 네트워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주체가 거대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배관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구시대의 불투명하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그 위에 코드라는 투명한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는 이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참여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